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2020년 4월 1일, 여기는 만우절, 한국은 4월 2일 만우절 끝났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요, SBI 홀딩스하고 키위라고 하는 러시아 쪽에 어떤 핀테크에 관련된 이제 페이먼을 위주로 이제 하는 핀테크 관련된 요 회사인데, 요 회사하고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 리플사하고 아주 연관되어 있는 SBI 홀딩스가 파트너 맺은 소식하고, 그다음에 파이어폭스가 리플사의 코이라고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했는데, 이제야 좀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짝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말씀드리기 전에, 자, 2004년 오늘 2004년 4월 1일인가 봐요. 2004년 오늘이었을 때 지금 지메일이 런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2004년이에요. 지금 2020년이니까 16년밖에 안 됐어요. 이 지메일이 생긴 지 16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메일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사용을 하죠. 여러분, 지메일로 여러분 유튜브 보려면 지메일 등록을 해야 되고, 결국 지금 한국에서도 제가 유튜브가 막 바람이 분 게 2016년부터예요. 그 2016년부터 한국에서 바람이 막 불기 시작했는데, 아주 소수가 시작을 했죠. 거기에서 진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신 분들, 2005년인가 2006년에 유튜브가 우리나라에서, 뭐 미국에서는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았어요. 저는 2016년, 2015년도에 수익을 얻고 있긴 했습니다. 유튜브를 하고 있었고요. 그때 뭐 다른 거 하고 있었고, 지금 그 채널이 뭐 저작권 때문에 없어졌는데, 이때부터 진짜 이 유튜브로 되게 관심 가지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 다 성공했어요. 그만큼 빨리 이 문물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리고 빨리 그 유튜브의 어느 한 부분을 선택을 해서 발전시킨 사람들은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메일도 지금 2004년도에 지금 이렇게 지메일이 런치가 됐는데, 불과 몇 년 안 돼서, 유튜브가 15년도에 뭐 우리나라에서 발달했다고 해도 10년이요, 10년. 10년 안에 모든 게 많이 바뀌어지면서, 그쵸? 이렇게 유튜브도 생기고, 이제 지메일하고 이제 구글 맵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좋아진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10년. 여러분, 우리 암호화폐 10년 굉장히 길어 보이죠? 암호화폐 10년도 저는 금방 갈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잘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진짜 잘 적용만 잘 시킬 수 있다면은, 우리도 진짜 큰 수익을 얻는 그런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10년, 5년, 10년, 빠르면 5년, 뭐 늦으면 10년인데, 그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좀 잘 지켜보면서, 우리가 가격적인 면으로는 힘들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들을 잘 지켜보면서,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 우리가 시간을 쏟아야지 큰 수익을 얻는지 정말 공부를 하면서, 좀 그런 기회들을 여러분들 꼭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관련된 뉴스인데요. 요 리플의 이 주주 SBI가 이제 인베스트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러시아의 가장 큰 페이먼 프로바이더인 요 키위라고 하는 곳이에요. 키위라고 하는 곳인데, 자, 여기 이제 리플 송금 파트너인 여기 SBI 홀딩스가 자, 보시면은 이제 제출했다고 합니다.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제출이래. 그 어그리먼트를 이제 체결을 했다. 바로 이제 그 협약 같은 걸 체결했다는 거예요. 러시안 핀테크 플랫폼인 키위하고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키위 플랫폼이라는 게 요 키위 PLC라고 하는 그런 자회사라고 합니다. 자회사라고 해요. 이제 러시아의 가장 큰 페이먼트 프로바이더인 키위 PLC라고 하는 거에 이제 자회사라고 하는데, 뭐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회사라고 하는데, 지금 1년 매년 그 트랜잭션이 1 트릴리언 달러 정도가 되나 봐요. 달러라고 봐야 될지. 아무튼 뭐 이렇게 1 트릴리언 달러 정도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13만 개 플러스
요 페이먼 그 단말기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하는 고객들이 42밀리언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200만 명이라는 거죠. 4200만 명. 그리고 이제 요 키위 월렛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월렛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가지고 있나 봐요. 이 회사에서. 이제 보시면은 지금 현재 그 전 세계의 요 페스터 빠른 페이먼트 시스템을 위해서 이 빠른 페이먼트 시스템의 필요가 계속 증가하고 필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대요. 요 페스터 페이먼트 시스템이라고 FPS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창립이 되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핀테크 산업과 함께 이제 같이 이제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페스터 페이먼트 시스템을 이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왔다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과 함께 핀테크 산업과 함께 같이. 그다음에 요 키위는 몇 안 되는 페이먼트 컴퍼니라고 해요. 몇 안 되는 페이먼트 컴퍼니. 근데 어떤 컴퍼니냐? 바로 은행과 콜라보레이트 돼 있는 연결돼 있는 그 은행과 합병돼 있는 이제 그런 얼마 안 되는 소수의 그 페이먼트 회사라고 합니다. 소규모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 회사가 되게 얼마 없는 회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개발을 위해. 그리고 요 페스터 페이먼트 시스템 요거 보이시죠? 페스터 페이먼트 그 서비스를 이제 시범 운영하기 위한 이제 그런 몇몇 안 되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최근에 러시아에서 이제 요 세 번째 크게 적용하는 핀테크 페이먼트 서비스를 세 번째로 크게 적용하는 이제 회사라고 이제 알려져 있나 봐요. Q 플랫폼이 요 키위의 자회사인데, Q 플랫폼이 좀 다릅니다. 요 보시면은 요 키위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Q 플랫폼 같은 건지 모르겠어요. Q 플랫폼이 또 다른 게 있나 본데, 다른 거나 봐요. Q 플랫폼은 이제 키위의 자회사인데 요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바로 요 은행을 허용하도록 요 커스터머들이 원스톱 페이먼트 서비스, 바로 이제 한 번에 페이먼트를 한다는 거죠. 뭐 어떤 과정에서 겹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용자가 페이먼트를 만들면 한 번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세들먼과 같은 페이먼트이 아니 그 페이먼트 하면 이제 세들먼트라고 하면 바로 코인으로 바로 이동하는 거죠. 그런 거와 같은 바로 이제 원스톱 페이먼트 서비스가 이제 개발했다라는 거죠, 플랫폼을. 그래서 이 Q 플랫폼이 이제 열렸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핀테크 컴퍼니를 이제 열어줬는데, 그게 바로 이제 300밀리언 유저 러시아와, 그 다음에 여기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뭐 인디펜던트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뭐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러시아와 여기에서 300밀리언 유저들이 이제 이 마켓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 핀테크 컴퍼니가 있대요. 그 컴퍼니를 이제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용자가 이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 SBI에서도 지금 리플사에서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고, XRP 사용을 굉장히 많이 이제 중요시하고 있고, 그리고 요 기타오 회장 같은 경우에는 리플사의 이사회에 이제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러시아의 플랫폼하고도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근데 러시아의 플랫폼이 바로 이제 페이먼 관련된 회사, 바로 핀테크 플랫폼 페이먼에 관련된 회사, 특히 페스터 페이먼 시스템에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이런 회사가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 나라가 또 이제 또 XRP를 활용하는 기술을 활용하는 나라가 이제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요 키윗이라고 하는 요 은행을 가봤어요. 이 은행 가봤는데 완전 러시아어예요. 좀 몰라서 제가 이제 한글로 바꿨는데, 이제 보시면은 뭐 결제 송금도 이렇게 막 나와 있고, 보시면은 결제 송금, 뭐 은행 카드, 결제 송금, 자 은행 카드, 그렇죠. 근데 비자하고도 지금 뭔가 맺어져 있나 봐요, 파트너십이. 뭐 비자는 워낙 많은 데 있으니까 뭐 ATM에서 영수증 뭐 확인도 할 수 있고, 보시면은 요 애플페이에서
연결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카드가. 그리고 여기 보면 신발끈 묶는 것보다 지갑을 만드는 것이 더 쉽다. 그 전화번호만 있으면 된다. 그 전화번호 하나만 가지고 이제 은행과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제 은행이 그쵸 그 미국에서도 디지털 달러를 활용을 해서 그 경기부양 정책으로서 국민들에게 돈을 지불을 할 때 이렇게 은행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혜택할 수 있도록 암호화 디지털 지갑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 또 그거랑 이제 비슷한 거죠. 전화번호만 필요한 거. 결국은 이제 국가의 그 확인, 국적 확인 뭐 이런 게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국적이 아니라 그 개인의 뭐 그런 확인이 없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국적 확인, 뭐 국적 확인이라고 하죠. 국적 확인이 없이 이제 이런 걸로서 이제 충분히 지갑을 만들고 은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핀테크 회사, 페이먼 핀테크, 그다음에 이런 디지털화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러시아에서도 지금 그래도 꽤 유명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이제 너무 길어서 제가 일단 영어로 하지 않고요. 너무 길어서 그냥 한국말로 해서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이제 가지고 됐습니다. 이제 보면은 코일이 이제 오늘 2020년 3월 31일에 나온 거예요. 이제 보면은 코일 및 파이어폭스가 이제 현실됐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보면은 몇 주 안에 요 모질라는 이 모질라고 코일하고 파트너십을 맺은 거죠. 요 파이어폭스는 그 안에 있는 거 같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근데 지금 보면은 모질라는 코일을 사용하여 그쵸? 이제 그 파이어폭스의 실제 거기에 생태계에 제작자에게 지불을 지원하는 웹 수익 창출 실험을 시작한다. 웹 수익 창출은 여러분 코일이에요. 코일이 어디예요? 스프링에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런 파트너십 맺은 그런 코일사예요. 이 코일 저도 여기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 수익이 웹 수익 창출이 되는지 제가 예전에 보여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이제 찾아보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코일이라고 쓰면 나올 것 같은데 제목을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나요. 어쨌거나 제가 코일을 사용하는 것도 이제 보여드리긴 했습니다. 네,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웹 수익 창출 실험을 시작한다. 이제 테스트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몇 주 안에. 그래서 지금 웹 수익 창출은 광고에 의존하거나 데이터 및 주의를 훔치지 않는 지불에 관해 대처합니다. 결국 이제 웹 수익 창출에 대해서는 이제 광고에 너무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의 그 소모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개혁을 하기 위해서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제 요 코일하고의 이제 테스트를 이제 활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뚝 보면은 제가 이렇게 다 선을 그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쭉 보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쨌든 코일이 뭐냐 이런 얘기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코일은 사용자 한 달간 5불 한 달에 5불 정도 냅니다.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무료로 될지. 그래서 소액 결제를 제작자에게 스트림을 하는 영리 회원 서비스. 그래서 이제 소액 결제 이제 마이크로 페이먼 웹 수익 창출이라고 해서 이제 마이크로 페이먼을 지불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코일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지금 또 이렇게 일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코일은 인터넷저의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돈을 옮기는 거 이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작자는 원하는 통화로 작업할 수 있다. 결국 인터넷저를 활용함으로써 내가 제작자가 원하는 통화 내가 원화로 받고 싶으면 원화로 받을 수 있고 XRP로 받고 싶으면 XRP로 받을 수 있고 이런 다양한 그런 통화 작업을 아주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실제로 돈을 옮기고 다양한 통화로 지불할 수 있도록 지불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수익 창출에 관련된 거고 제작자에게 돈이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이거는 실제로 돈을 옮기고 다양한 통화로 지불 페이먼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요 인터넷적 프로토콜이 이제 사용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뭐 여기서 이제 자세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코일은 보세요. 왜 코일인가라고 했을 때 코일이 성공하면 다른 지불 서비스의 성공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제 코일이 성공하면 다른 지불 서비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성공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불하는 거에 대해서 쉽게 사용이 편하다라는 거죠.
보면은 또 이런 것도 있나 봐요. 코일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도 누구나 또는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해당 제작자에게 송금할 수 있다. 이제 뭐 다른 방법이 또 가능하나 봐요. 코일이 성공하면 다른 거, 이제 뭐 코일 자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제 바로 제작자에게 송금할 수 있는 이런 세계가 열린다는 거죠. 결국 이제 인터레저의 그 활용성을 더 지켜보는 거예요. 지금은 코일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어떻게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게 성공해지면 지불 서비스 같은 게 이제 굉장히 편리하게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했던 것처럼, 옛날에는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뭐 전화기로 띠디디디 두두두두두 하는 거 막 들었잖아요. 그런 소리 들으면서 인터넷을 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간편하게 아주 들어가죠.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게. 뭐 특별히 뭐 아이디 비밀번호 치지 않더라도 그냥 바로 인터넷 들어갈 수 있게 이제 만들어졌죠. 이제 그런 거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보면은 자, 쓸데없는 건 그냥 넘어가고요. 자, 내 사이트에서 코일을 활성화하면서 이제 시스템에서 현금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코일을 활성을 해서 내가 현금을 얻은 그 돈을 수익을 얻었는데 이거를 이제 현금을 얻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보시면은 스트롱홀드 계정, 뭐 이렇게 미국에 있는 경우 스트롱홀드 계정을 해서 이제 얻을 수 있고, 또 인터넷으로 지원하고 지불 현지 통화로 변환할 수 있는 다른 웹 지갑이 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현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목표, 단계 목표, 앞으로 그 다음의 목표는 오늘날 현금 인출을 줄이고 디지털화 되는 거죠. 현금 인출을 줄이고 데이터 수집에 대한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거 현금 인출을 줄인다. 이제 이거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것도 보면은 자, 이 코일에 대한 시험. 그래서 이제 스크롤도 있고 이제 코일이 있는데 요거에 이제 파트너십 어떻게 다른 거냐라고 이제 말하는 건데, 이제 오늘날 이제 코일과의 협업은 지금 이제 적용을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거 채택이라고 되는데 사실은 적용입니다. 적용. 그래서 이제 적용하는 테스트를 이제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테스트 단계다라는 거죠. 이제 보면은 두 손에 서로 다른 사용자를 목표한다. 코일은 일단 누구나 컨텐츠 제작자가 되어 이제 사용자 주의를 기울여 지불한다. 이제 이런 말이고, 결국 이제 누구나 콘텐츠 제작한 사람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수익을 얻으면은 그걸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시간당 한 0.36달러와 같은 이런 수익을 얻게 된다면은 수백 명의 이제 사람들이 내 정보를 이용할 경우 코일이 유용하다는 거죠. 코일이 유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크롤 같은 경우에는 기자, 편집자 또는 뭐 오버헤드가 있는 뭐 출판사, 뭐 미디어 아울렛과 같은 그런 더 큰 조직, 그러니까 이제 파트너십이 맺어져 가지고 좀 복잡하다는 거죠. 이런 소액을 하기에는 소액을 이런 요 콘텐츠 제작자가 받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유튜브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거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100불 정도가 모여져야 출금이 가능합니다. 뭐 20불, 30불 받았다? 그럼 출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소량의 돈은 이렇게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코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규모 마이크로 페이먼이라고 해서 소규모의 돈도 쉽게 돈이 지불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또 보면은 왜 결제 솔루션을 보고 있습니까? 왜 지금 파이어폭스가 이렇게 모질라 파이어폭스가 이렇게 왜 결제 솔루션을 보고 있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큰 문제. 그게 바로 이제 지불 마찰. 개발자들이 돈을 청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다. 특히 이렇게 소량의 돈을 이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저기에서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리고 이 지불 마찰이 하나 이제 크게 문제고, 소량의 돈을 청구할 수 없는 게 이제 문제고, 초기 자금, 바로 필요한 초기 비용이 높아졌다. 이제 예전보다 웹사이트를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 비용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뭐 무료로 만들고 뭐 그렇겠지만 지금은 이제 지불이 많이 높아졌나 봐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살펴보기라고 했는데 뭐 이거는 뭐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다 줄을 쳐놨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지워져가지고 지금 다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광고를 고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광고, 여러분 유튜브에서 광고 보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웹에서 수익 모델로 지배적이다. 그리고 또 유튜브 광고뿐만 아니라 이런 홈페이지에 옆에 막 광고 막 붙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지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작자가 후원자보다 광고주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제작자가 이 후원자들에게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것보다 이제 광고를 어떻게 더 많이 넣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광고보다는 진짜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바로바로 마이크로 뭐 소액이라도 이런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금액들이 진짜 우리 제작자들에게 이제 전달을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또 보면은 왜 다른 요 디지털 통화, 그다음에 월렛을 이제 이 솔루션을 왜 발명하지 않았냐, 왜 이런 것들을 발명하지 않았냐 할때 앱에서 지불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다. 앱에서 이런 뭐 돈을 지불하는 것이 이제 복잡한 문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작자가 요구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고, 사용자 및 고객의 요구, 그다음에 개인 정보 문제, 국제 경제, 지불 말찰 비용 등 규제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웹에서 지금 이렇게 돈을 지불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도 어떤 한 그 어떤 한 부분을 보면서, 잠깐만요. 아, 유튜브에서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부분을 거쳐서 여기에서 다시 우리에게 통장으로 보내줍니다. 이 중간에 하나가 있어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 알아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데, 이런 복잡한 문제를 그쵸 있기 때문에 뭐 발견을 그 발명을 할 수가 없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보면은 어, 자 보세요.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스트라이프나 이제 페이팔과 같은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성인을 위한 온라인 구매를 위해 작업 방법이 있다, 이렇게 있죠. 그러나 우리 모든 기준에 충족시키는 소액의 저마찰 결제를 위한 광범위한 솔루션은 없다. 결국 이제 소액을 가지고 이제 뭐 구매를 하고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다양한 옵션을 우리가 계속 찾을 거지만 오늘날 이용 가능한 웹 수익 창출과 같은 옵션을 원한다. 결국 이제 코일처럼 웹사이트에서 제작자에게, 또 아니면은 그 제작한 것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요 사이에서 직접적으로서 이제 소액의 결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런 것도 나옵니다. 너무 길어요. 이거 제가 다 정리를 했었는데 다 없어져가지고 지금 참 그렇습니다. 자, 이 웹 결제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라고 했을 때 이런 오류 코드가 이제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예라고 하면 예스 하면서 요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져온 거예요. W3C, 제가 W3C 예전에 가져왔었죠. 인터넷저 페이먼의 미래라고 설명을 하는 곳이에요. 인터넷저 프로토콜. 보면은 웹 결제가 있으면 이것이 정답일 수 있다. 이 W3C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 웹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그런 협회 모임이라고 했어요. 어떤 웹 하나로 모든 게 다 가능하도록 요런 걸 이제 만드는 게 요 W3C라는 곳인데, 여기 협회 같은 곳인데 여기에서 이제 정답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소액 결제를 위한 페이팔의 옵션과 놀라울 정도로 크립토 콜리션의 솔루션이 있다. 여기서도 보이시죠? 암호화폐의 솔루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게 됐고요. 제 규제에 대해서 지금 생각한 게 있는데, 음, 자 보시면은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규제에 관련된 게 규제가 된 거냐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보다가 안 나오면 그냥 끝낼게요. 분명히 있었는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까 지갑 이야기했죠. 지갑.
요 어떻게 하면 현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했을 때 요 다른 지갑, 웹 지갑, 인터넷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다른 웹 지갑이 있다. 그래서 이 거주하는 국가에 따라 이제 다르다라고 했어요. 결국 이제 국가에 따라 이렇게 받는 방법이 다르다고 했어요. 근데 보면은 미국의 증권위원회 SEC의 중요한 요 KYC 고객 파악 요구 사항이 있으므로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공해야 한다. 결국은 요런 거 다른 데서 이렇게 돈을 찾으려고 할 때 이런 고객의 요구 사항이 있다라는 거죠.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공해야 이제 이런 요구들이 있다. 다른 나라마다 다르지만 이런 요구를 충족을 해줘야 이렇게 현금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목표가 요 모질라에서 나왔던 요 목표가 뭐냐면은 현금 인출을 줄이고 데이터 수집에 더 많은 것을 얻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다음 단계 목표라고 하는 거죠. 현금을 자꾸 인출할 필요가 없이 어 계속 디지털화로 활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 수집에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뭐 현금 인출하고 신경 쓰고 막 이렇게 이런 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데이터 수집을 하고 뭐 이렇게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자료를 찾고 하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 이렇게 만드는 게 다음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하도록 할게요. 뭐 특별한 소식이 아직 나온 게 없는데 요거 제가 두 개 봐가지고 일단 가져오게 됐고요. 너무 많아서 지금 영어로 막 다 해드리기는 저도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한국말로 바꿔서 바로 했고요. 요거는 짧으니까 제가 영어로 해서 이제 같이 이제 해서 가져왔어요. 원래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여기에도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이렇게 딱 표시했는데 여기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씨 그냥 하자 방송 그래가지고 또 하기 귀찮아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거지만 혹시나 해서 다시 또 가져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CBDC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걸 가져오게 됐는데요. 저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나온 인사이트 리포트예요. 이제 보시면은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그러니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디지털 달러에 대한 정책입니다. 그다음 메이커 툴킷이라고 하는데 이제 쭉 보시면은 뭐 다른 건 안 볼게요. 다 넘어갈게요. 다 넘어가는데 CBDC에서 쭉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이거 디지털 달러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라고 했을 때 암호화폐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했을 때 보세요.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과 분산화된 레저 기술 보이시죠? 이런 거 분산화된 레저 플랫폼의 헤드 나오시죠? 나오죠? 이건 디렉터고요.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뭐 저도 다 읽진 않았습니다. 그냥 중요한 부분 한 부분만 딱 보려고 하는데 우리 유명한 에버그린님도 말씀해 주시긴 했습니다. 제가 한번 못 들은 분 있을까봐 이제 가져오는 건데 이제 보시면은 자 다른 거 다 넘어가고요. 너무 많아요. 보고서 자료는 확실하니까요. 자, CBDC하고 리테일하고 연결된 부분, 소매하고의 연결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자, 도메스틱하고 오버시하고 페이먼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 그다음 예를 들어 이제 이거죠. 국내 해외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 그게 바로 이제 알리페이, 위챗.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엠페사, 뭐 벤모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트 리테일 페이먼트 시스템 자체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어벨러블 크립토 커런시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은 뭐 테더도 있고요. 뭐 USDC 뭐 여러 개 많죠. 그다음에 홀세일하고 이제 연결된 CBDC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노베이션 in existing 레거시 마켓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도 스위프트 이제 나오고요. 그다음에 크립토 에셋 암호화폐 자산으로 지산된 인터뱅크 페이먼트 세들머니 바로 예를 들어 JPM 코인하고 이제 XRP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뭐 USC도 막 나오고요.
그 다른 나라에 있는 CBDC, 예를 들어 뭐 차이나 그리고 다른 나라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다 사용면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양하게 각 부분의 코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각 부분의 코인들이 쓰임새가 다르게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JPM 코인도 있고 XRP가 있고.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있고 다른 코인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코인이 별로 없어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트론 이런 거 안 보이죠? 일단 월드 이코노미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일단은 글로벌 어벨러블 크립토 커런시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XRP가 있다라는 거. 다른 거 다 스테이블 코인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좀 신기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종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막 졸리네요, 갑자기. 여러 가지 준비를 막 하다 보니까 좀 졸리기 시작한데 아무튼 뭐 오늘 제가 본 소식은 요거이고요. 뭐 더 또 별다른 소식들은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소개해드리고 내일도 또 찾아보고 이제 소식들이 많이 가뭄인 상태인데 이제 조만간에 또 이제 경제가 전염병 사태가 점점 수그라들고 하면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을 내시기 바라고요. 뭐 밖에 못 나가서 힘들어하시고 뭐 모든 자산들이 하락을 해서 힘들어하시는데 힘들어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럴 때 몸 더 관리 잘하시고 먹을 것도 잘 드시고 그런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 항상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